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모진 풍파에 지금 마주섰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의 해프닝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경 씨가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이래경 씨에 대한 검증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그것도 지금 의심이 갑니다. 특히 이래경 씨에 관련된 그 논란은 과거 그분의 발언이 보통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혁신위원장 이래경 위원장이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 출입하는 우리 임전석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래경 씨에 쏟아지는 비난이나 이런 비판이 거셌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그 검증 절차나 이런 게 없었나요? 내부적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했다 그래요. 당 지도부한테도 이제 전날 공지가 된 거죠, 사실상.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최종 절차에 필요한 설명,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뭐 어떤 정치적 논란으로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장점, 이런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약간 그 당 지도부 입장은 몰랐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이래경 씨에 대한 과거 발언이라든가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력을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건가요? 검증 대상으로 안 들여다봤다.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설명인데, 이제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대표가 좀 급했다. 그러니까 이래경 씨의 발언이 이게 뭐 좌우로 나눠져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음모론적인 얘기가 많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는 미국 뭐 이런 발언. 또 뭐 한국 대선에도 미 정보 조직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생각해보면 아예 뭐 허무맹랑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근거를 댈 수 있냐고 얘기하면 전혀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을 혁신위원장을 앉혔을 때 과연 이제 근거 있게 이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지도부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당내에서 사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천안함이 관련돼서는 이 좌파 쪽 있는 인사들은 아직도 정부의 공식 발표 그리고 국제적인 검증 그 단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발표한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그러면은 국가가 공식으로 발표한 그런 걸 믿지 않는다면 국가 체제에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할지 참 위태위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래경 씨를 또 두둔하는 발언을 또 했어요. 저기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뭐 천안함 그 최원일 함장을 뭐 굉장히 비난했던데요.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어이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해명을 보면은 해명도 이제 이제 무리를 일으킨 발언이라 죄송하다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 사과를 했군요. 사과가 아닌 사과는 아니고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책임도 느껴야 할 지휘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물러서지 않은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국민적인 비판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어쨌든 미사일을 쏜 건 북한이고 그래서 이제 침몰된 게 사실이라는 영역으로 인정을 한다면 사실 뭐 6.25 참전 용사들도 그러면 뭐 다 죽어야 되나? 지휘관 다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지휘관 다 죽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뭐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어폐가 좀 있죠. 맞습니다. 더구나 또 현충일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저기 좀 애국 보훈 집안에서는 굉장히 맞습니다. 엄청 화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체 아니 인사 검증 그런 절차가 없어요. 민주당에는
아까도 우리 임 기자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이런 발언을 한 게 뭐 언론에도 나왔고 소셜미디어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 금방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 혁신위원장 정말 중요한 혁신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네네. 당내 검증 절차라는 게 이제 예. 뭐 여야를 떠나서 사실 그렇게 뭐 상설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검증하고 사실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 대표가 급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크로스 체크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섣부르게 발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과거 발언이 기사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가서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면 돌파하고 싶었으면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잡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덮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기름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진짜 이 양반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준 공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시민단체 명예이사장이 있고 하니까 그 공인들은 자기가 한 말 남거든요. 그게. 그렇죠.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군요. 좀 아니 그러면은 혁신위원장은요. 혁신위원장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뭐 제3당들도 그렇고 자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네. 보통 그럼 혁신위원장은 좀 당 대표나 주류와 좀 떨어져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를 좀 하잖아요. 근데 이내경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뭐 살리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서요.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아주 막 입에 발린 그런 칭찬도 한 사람이고. 네. 그건 그 자체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치권의 이제 논리인데 이 중립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의미가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비대위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형 비대위와 혁신형 비대위 뭐 이렇게 말하듯이 혁신위가 똑같이 확실하게 사람을 쳐내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만든 혁신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형 혁신위 이렇게가 있을 수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근데 뭐 그런 전례를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제 문재인 대표 때 한창 친노 패권주의 때 워낙 힘드셨는데 그때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앉혀가지고 통합과 쇄신을 한꺼번에 하려던 이제 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대표도 약간 비슷한 해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층 민심에 정통한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한쪽으로는 통합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원하는 사람을 쳐낼 수도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점도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명계의 반발을 사기에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 대표로서는 어려워지게 된 부분이죠. 지금 이제 혁신위를 모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쇄신해보자. 당 분위기를. 이렇게 각오를 하고 혁신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출범도 안 된 상태에서 인사에서 이렇게 동력이 빠지니까 혁신위에 뭐 바랄 것도 없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혁신위 위원장을 또 새로 물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한 사람 찾기가 힘들 텐데요. 맞죠.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상한 논리대로 보면은 이제 전권형 혁신위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빠지고 본인의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약간 필요했던 거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앞둔 대표가 계속 공격을 받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안전한 데서 있으면서 자기는 사퇴 안 하면서 사퇴 안 하면서 이제 앞에 내세워서 이제 이제 당을 드리블해 줄 사람 필요한데 이제 김상곤도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해줘야 되는 포지션도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본인과 먼 사람을 또 고를 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본인과 너무 먼 사람을 고르면 이제 전권을 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문신의 폭도 넓지 않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다음 혁신위도 논의하기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의 권한이 실리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아, 혁신위를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손을 떼진 않지만 좀 조종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앞에 그런 말로 얼굴마담을 혁신위원장을 세워서 총선도 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거가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뭐 여러 가지 4-5건의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처음에 이제 처리된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난 2월달, 3월달에 돈봉투 사건 지금 뭐 수사 중이지만 돈봉투 사건이 조금 엄청나게 이미지 먹칠을 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김남국 코인 투기 사태. 그러니까 뭐 줄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단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거든요. 네. 거기서 그게 가장 크고 사실은요. 네네.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래요.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간단하다. 이재명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표를 물러나면 된다. 그럼 거기서부터 민주당은 혁신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내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나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로 물어본다면은 좀 이 대표의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응집력이 사실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친문도 사실 완벽하게 실세가 있고 90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친문도 완전 실세가 있고 이제 좀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저기 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비명으로 분류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를 올렸을 때 이게 모든 그 비명계가 다 수혜를 보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구도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좀 넘어야 될 숙제 같은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 이달 말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한다면서요? 정치력이 어떻게 많이 좀 쇠락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인데 이낙연 대표, 이 NI계라고 하잖아요. NI계에 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계에 이렇게 좀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이제 뭐 일단 이제 만약에 그게 됐으면 사실 체포동의안부터 이게 넘겼을 테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요즘 이건 좀 논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른 의원께서 요즘 너무 조용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조용할 타이밍이긴 하죠. 지금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말했다가는 이제 뭐 내년 총선 또 나오려고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쪽에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가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참 민주당도 참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반민주적인 게 많아요. 너무 대표의 힘이 쏠려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좀 저는 조금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 민주당이 타락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이 타락해서 이재명 대표를 받아들인 것이냐. 그 둘 다 압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이 대표가 사실 뭐 도덕성으로 논란이 됐던 거는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 뭐 이게 방송하기 적합하지 않은 뭐 논란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지상 목표가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미 꺾은 거죠. 이 대표를 불러들이면서 사도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선택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실 이 대표가 욕심을 부려서 당이 타락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대표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결과인 측면이 있다. 이제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내경 명예이사장이 사퇴를 했고, 뭐 사퇴가 이제 뭐 수리됐잖아요. 수리된 거랑 마찬가지고. 그럼 곧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또 혁신위원장 물색에 이제 그 시간이 오는데. 누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민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 좀 제대로 좀 살아나서 정부 여당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견제하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사태를 놓고 우리 임재섭 민주당 출입기자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주당이 그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민의힘도 또 그렇게 국민들한테 썩 좋게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거대 양 정당이
정말 이제 10개월 정도 총선을 남겨놓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그 투표장에 가가지고 좋다 이 사람 찍는다 하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